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낙폭은 유독 컸는데 지금 7월 말 고점을 찍고 8월, 9월 쉬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가 9월 달 시작할 때 미국 증시가 보통 9월 달 가장 안 좋은 달.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하락을 하는 달인데 FOMC 미팅 이후에 반등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더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S&P 500이 2.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3.6%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면서 또 내년도에 5% 이상의 높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나서 올해 7월까지 31.9%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달 가까이 6.3%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그 변동성이 좀 더 큽니다. 지난 바닥 대비해서 43.2%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한번 크게 빠져서 8.9% 빠졌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다시 빠져서 지금 마이너스 8.6%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9월 달 장이 안 좋지만 보통 10월, 11월, 12월이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4분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사가 미 국채금리의 급등과 또 증시 패닉으로 이어졌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시장 반응이 좀 일시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당분간은 좀 하방 압력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금리 수준보다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날 때는 시장이 오르기 어렵겠죠. 하지만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점도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게 측정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점도표를 보시면은 현재 5.25에서 5.5%인데 연말에 5.6%니까 추가적으로 한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시각이고요. 또 내년도에 보시면은 5.1% 평균이니까 오히려 또 올리자는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예, 이런 수준이라면은 계속해서 5% 이상의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쳤고요. 빠르게 지금 4.3%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금 4.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0.25%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과거의 고점이었던 2006년 고점이었던 5.25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지수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될 것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미 연준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실제 GDP 성장률을 예상보다 높게 잡았죠. 2.1% 올해, 내년엔 1.5%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PC 인플레이션 오히려 더 낮게 잡았어요. 3.7%, 2.6% 수준입니다. 여기에 실업률도 3.8%, 4.1%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간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겠고요. 이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더 이상 추가로 올리기보다는 인하를 2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 5.25까지 일시적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금리가 오히려 4%대 초반 정도 또는 오히려 4%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장기적으로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조정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장에 반영된 그 우려감 있잖아요. 비관론. 그렇죠. 결국 미국 실질 금리의 상승 또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걱정해야 되겠죠. 지금 또 최근 들어서 보시면 9월 30일까지 셧다운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긴축 정책이 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분기가 4, 4분기와 내년 1, 4분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총 수입에 대비해서 13%로 급증을 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0년도의 고점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롱숏 전략, 우리가 헤지펀드들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하락 배팅을 하는 그런 수준을 보시면은 지금 다 굉장히 밑에 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숏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수준이 작년 거의 바닥 수준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과거에 2018년 바닥 수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 배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지표들이 있냐면 이런 공포와 탐욕 지수 이미 벌써 공포 구간까지 넘어왔고요. 3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경제 지표인데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은 글로벌 종합 PMI 지표는 50에서 지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시카고 PMI 지표를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결국 경기 선행 지표가 중요하겠죠. 경기 선행 지표를 보시면은 바닥을 올해 중순에 잡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100 위로 올랐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과정 아래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관론에서 가장 우려 높은 요인으로 상존하는 게 바로 금리인데요. 하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금리 수준에서도 미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신다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리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5%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3%포인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과거에 2010년부터 2020년도에는 그렇게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과거 1990년도에서 2000년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괴리가 정말로 높았었죠. 낮을 때가 3%고요. 높을 때는 5%가 훌쩍 넘는 그런 갭입니다.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배당 수익률만 볼 수는 없고요.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 펀더멘털적으로 매력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을 좀 해보면 1%포인트 정도 금리가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S&P 500은 551포인트, 마이너스 12.7% 하락 영향을 주고요. 나스닥은 1869포인트, 마이너스 14.1%의 하락 영향을 줍니다. 즉,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 증시는 오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보시면은 결국 어떤 금리가 과거 평균이었느냐, 여기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보면은 S&P 500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한 자릿수로 낮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19%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나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수는 이미 금리 5.25%까지 상승한 것을 반영한 정도의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만 바뀌어주면, 즉 추세가 금리가 하락 추세로 변환을 한다면 나스닥과 나스닥 100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추세가 2년간 나타난다면 나스닥의 상대적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여전히 성장주 중심의 투자 포트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조정 시 구체적인 포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상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비중 80%, 채권에 대한 비중 20%인데요.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경우에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10%를 넘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한 5%에서 4%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저희는 주식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나스닥 100이라든지 성장주 비중에 대해서 저희는 여전히 높게 가져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치주 투자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의 판단에는 이런 성장주들이 오히려 가치주 성향도 띠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상 나스닥 100의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70%로 집중을 하고요. 여기에 대형 기술주 10%, 반도체 AI 35%, 전기차 부품 20% 이렇게 가져가서 전체의 성장주 비중을 80%로 들고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지금 총 부채 비율, 이 부분이 상당히 나스닥 100이 낮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자 비용이 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총부채 비율은 겨우 75%대이고요. 순부채 비율은 겨우 40%대입니다. S&P 500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만큼 그 매력도가 나스닥 100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상 우리가 대형 기술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엔비디아, 인텔, AMD, 퀄컴, 테슬라 쭉 보시면은 반도체와 전기차 대형 기술주가 매력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즈,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등등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기술주의 상대적인 매력도와 ROE가 나스닥 100이나 어떠한 업종이나 지수들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 기술주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가장 매력이 있는 업종으로 올라오는 쪽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포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